어떤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곱한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근데 잘 보시면 곱한 함수의 미분 가능성 판단은 뭘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일단 형태부터 보셔야 되고 fx 자체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0에서 이제 서로 다른 그런 불연속 함수의 형태죠. 그래서 뭘 알려준 바가 있냐면 불연속 곱하기 미가 얘가 미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였냐면 x 빼기 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것이죠. 그 x는 a에서 불연속이라는 가정하에 근데 얘는 0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리고 좌우 극한이 다르죠. 그죠? 그리고 좌우 극한이 다른데 좌극한, 우극한 요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는 요거를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미분 가능하다고 했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xn승 더하기 k가 뭘 인수로 가져야 되냐면 x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k는 바로 0이 나오고 너는 2보다 커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알면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풀어주셔야 되고 니은번 선지가 약간 어렵죠. 왜냐면 니은번 선지를 풀려고 이제 봤더니 얘가 분모 자체가 분수식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 이거를 내가 직접 미분을 해서 풀라는 의도는 아닐 거라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 3차 함수 fx라고 했고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gx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fx 나누기 x 빼기 1의 k승 그 다음에 너가 a x가 1이 아닐 때랑 x가 1일 때로 구분이 돼 있고 어쨌거나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첫 번째로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즉 너가 1로 가는 극한이 일단은 너랑 같아야 되죠. 그죠? 근데 너가 자연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분모는 무조건 0으로 갈 수밖에 없고 분자도 0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기억번이 이제 f1이 0이 되죠. 너가 x 빼기 1에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기억번이 참이 된다는 건 금방 찾았을 거고 자 니은번 G'1을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G'1을 표현을 할 건데 G'1이라는 거는 정의상 이쪽 미분계수 연속성 이런 쪽은 하다가 막히면 즉 좀 쉽게 가는 길이 없으면 무조건 정의로 가시면 돼요. 미분계수의 정의라는 게 있었어. 1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는 분명히 뭐였냐면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x 빼기 1분의 g x 빼기 g 1이었어요.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였죠. 그죠? 요 식에다가 그냥 찬찬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gx 자리에다가는 얘를 넣어주시면 되죠. 1로 가는 거니까 1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G1 자리에는 1에서의 함수값인 A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 K승 빼기 A X 빼기 1 리미트 X를 1로 이렇게 자 어쨌거나 미분 가능하다고 했고 이런 극한이 존재를 해야 되죠 지금. 그럼 분자 분모를 잘 보시면 너를 이제 통분해서 올릴 수가 있고 1로 갈 때 빼기 A에 K승 너가 X 빼기 1에 K 플러스 1승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요 fx 자체가 x-1을 인수로 간다고 그랬거든. x-1을 인수로 갔고 이거 이외에는 사실은 뭐 특별히 이거 말고 알려준 바가 없는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분모 같은 경우에는 x-1에 k 플러스 1승을 인수로 갖고 있고 얘가 그래서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눠봅시다. fx는 어차피 최고차 한계수가 1짜리 3참수거든. 첫 번째는 fx가 x 빼기 1에 제곱에 x 빼기 알파 꼴인 경우, 두 번째는 fx가 x 빼기 1에 1승에 뭐 ax 플러스 b인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여기서 x에 1을 넣었을 때 인수를 갖지 않는, 즉 fx라는 게 x-1이라는 인수를 한 번 갖는지 두 번 갖는지, 사실은 뭐 나아가서 세 번 갖는지 정도까지도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정도만 한번 볼게요. 만약에 너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되는데 k 값이 지금 그냥 자연수라고 그랬거든. 근데 k는 여기서 너의 극한을 갖기 위해서는 k는 기껏해야 1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즉 k 값은 반드시 3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k가 1이고 뭐 너가 2인 경우라면, 예를 들어 그럼 너가 이렇게 되나요?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알파 빼기 a의 x 빼기 1의 1승, 너가 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텐데, 이런 건 약분이 되고 이 부분이 약분이 되고 여기는 한 개만 약분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따로 쓸 수 있죠. 얘는 어디로 가냐면 1 빼기 알파로 수렴하고, 이 부분은 이제 수렴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수렴하지 않고. 그럼 이 경우에는 a 값이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0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부분은 수렴을 하는데 너가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 x의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x 마이너스 1의 1승이니까 약분이 되고 분모가 0으로 가는 형태가 남아요. 그래서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나올 텐데, 마지막에 G'1이 A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G'1이 A이려면 너가 A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A는 1 빼기 알파? 그러면 알파는 1이 돼야 돼요. 근데 알파가 1이라는 거는 여기 얘가 사실은 뭐였다는 거냐면 x 빼기 1에 3승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건데, 그럼 x 빼기 1에 3승이었다는 건 처음부터 너의 분자의 차수가 fx가 식이 이렇게 된 거죠. x 빼기 1에 k승 x 빼기 1에 3승이 된 거죠. gx가. 사실은 이렇게 생겼던 거고, 그렇게 되면 그럼 너는 아까 k가 뭐 이제 1인 경우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으니까 x 빼기 1의 제곱이라든지 k가 2가 되는 x 빼기 1의 1승이라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가능했을 거고, 그럼 그 경우에는 a가 얼마가 나오죠? 1 들어가면 a가 0 나오죠. a가 0 나오고, 그럼 니은번이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참이 되는데 발레는 없나요? 이런 거 발레 안 되나요? 발레가 있을 텐데, K값을 가정을 해봅시다. fx가 x 빼기 1에 1승의 x제곱 ax 플러스 b, 그리고 k를 1로 가정해볼게요. 1승, 이런 경우 너가 아이고 a가 중복이 되네. mx 플러스 n이라고 씁시다. 만약에 k값이 처음부터 1이었어. k가 1일 수도 있죠. 그리고 fx가 정확히 x-1의 1승만 인수로 가졌어요. 그럼 이 부분이 약분이 돼서 사실은 gx라는 함수는 사실은 이렇게 생긴 함수죠.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너가 1에서의 미분 계수가 얼마가 되냐면 2x 플러스 m 미분하면 너가 이제 2 더하기 m이 나오는데 요게 g'1이 나와요. 근데 요 g'1이 꼭 a, 즉 너의 1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극한값 신 얘랑 같을 필요가 없죠. 1 더하기 m 더하기 n. 얘가 지금 G1이고 너가 G'1인데 마지막에 니은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항상 1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런 발레 같은 게 존재할 수 있고 지금 요만큼이 fx일 때죠. 얘가 fx 그리고 얘가 k가 1일 때 그럼 이제 gx라는 함수 자체가 이만큼이 gx가 나와요. 이만큼. 그래서 여기다 1 넣은 거 이만큼 미분해서 식 쓴 거 이만큼. 이 두 가지로. 근데 서로 같을지 모르죠. n 값에 따라 다르죠. n이 1이 되면 같지만 n이 1이 아니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니은번이 이제 발레가 존재해서 틀리는 문제인데 니은번 발레를 찾는 게 좀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가정을 해서 풀어보실 수밖에 없고 디귿번은 아마 풀었을 것 같은데 k가 2일 때는 바로 나오죠. k가 2가 되면 x 빼기 1의 제곱 분의 너도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럼 x 빼기 알파의 형태일 수밖에 없었고 이게 gx인데 그 다음에 g1일 때가 a죠. 그럼 너는 극한 취해 주시면 너가 1 빼기 알파가 되죠. 이게 a가 나오죠. 그래서 f2랑 a 플러스 1이랑 같은가 요만큼이 fx였죠. f2는 누가 나오냐면 2 빼기 알파가 나와요. 그럼 얘랑 비교를 해보시면 항상 너는 너에다가 1 더한 거 a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디귿번이 참이 되고 오히려 니은번이 발레가 존재하는 독특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5번을 생각보다 많이 틀리셨는데 5번은 이쪽에서 되게 쉽다고 생각하고 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5번은 일단 기억번은 0에서의 함수값은 같지만 미분계수가 다르죠. 미분해서 0을 대입을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번이 이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 써놓으셔야 되고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0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비교해 보시면 사실은 같은데 요 다항함수 한정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기 좋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거를 써보시면 함수를 서로 빼서 예를 들면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위의 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아래 식이 2x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얘가 만약에 x는 0에서 미가가 되려면 어차피 경계가 넌데 해석 자체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둘이 x는 0에서 접한다가 될 수 있고 접해야지만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렇다는 거는 너에서 너를 뺀 게 너가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너에서 너를 뺀 게 x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x는 0에서 접하고 미분 가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근데 보니까 빼니까 정확히 x제곱 남죠. 그래서 이거 0에서 그냥 미분 가능하다. 얘는 다항함수에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매번 위아래다가 함수값 넣고 위아래 미분해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함수 처음부터 그냥 뺀 다음에 인수를 한 번에 관찰한 디귿번은 그러면 보세요. 위아래 거를 빼면 뭐가 나? 정확히 2x제곱 플러스 2가 나오죠. 그러니까 x제곱 인수를 안 갔죠. 그러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하셔도 전혀 상관없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잘 푼 것 같고 8번을 한번 보시면 8번은 뭐만 찾아주시면 되냐면 요 평균 변화율로 정의된 GT라는 함수 자체가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 보다는 T가 1인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1 전후에서 이 함수가 불연속이 나와요. 불연속이 나온다는 것만 찾으시면 어차피 나는 요 GT 요거를 식을 다 쓰셔도 되지만 뭐에 대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GT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T제곱 AT 플러스 B. 그러니까 식을 준 그대로 보지 마시고 이거를 찾았을 거야. 너가 T는 1에서 불연속. 근데 GT가 1에서 불연속이면
GT 플러스 2도 당연히 불연속이고 그것을 1에다가 나눠준 이 전체도 사실은 T는 1에서 불연속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상황이 뭘로 돌아가냐면 불연속 곱하기 미가로 돌아가죠. 그럼 당연히 너는 뭘 인수로 갖는다? 너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바로 그냥 T 빼기 1에 제곱이 나오는 간단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9번이랑 9번, 10번, 12, 13 9, 10, 12, 13 해줄게요. 9, 10, 12, 13 일단 9번 얘는 왕도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9번에 나와 있는 fx는 2에서 불연속 함수죠. gx는 2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인 함수예요. 걔네끼리 서로 곱하는 연산을 했을 때는 우리가 단순하게 한 가지 방식으로 풀 수가 없다고 했고 그냥 차근차근히 식을 다 써가면서 미분계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일단 fx랑 gx를 따로따로 써줄게요. 너가 x, 2x 빼기 6. 그 다음에 여기가 2x 빼기 4. 너가 아니다 거꾸로인가? 너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네. 여기가 2x 빼기 4. 얘가 gx. 구간이 동일합니다. 너는 x가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나 같을 때. 비록 원래 gx라는 거는 이렇게 주지 않고 절대값 함수로 주긴 했는데 우리가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fx는 이때 x고 gx는 너고 fx는 이때는 2x 빼기 6이고 gx는 2x 빼기 4다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없죠. 기억번 당연히 참이 되죠. 둘 다 2에서 하나는 불연속이고 하나는 뾰족하니까 미분이 안 되고. 자, 니은번 너는 x는 2에서 미분 가능한가?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는 너랑 곱하고 너랑 곱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둘이 곱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가 나오고 얘네 곱해보시면 2x 빼기 6에 2x 빼기 4가 나와요. 그죠? 그럼 어쨌거나 우리는 아까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다항함수끼리는 비교하기가 쉽다며. 지금 f 곱하기 g라는 함수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경계가 2가 되고 그럼 둘이 2에서 접해야 된다면서 2에서 접하려면 위아래를 뺀 것이 뭘 인수로 가져야 되냐면 x-2에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 넣고 미분해서 2 넣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다항함수의 경우. 그럼 너에서 너를 빼서 식을 쓸 건데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얘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생긴 식이거든. 이 상태가 빼기가 훨씬 편해요. 왜냐면 밑에 공통인수가 있는 게 보이니까. 즉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뺍시다.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면 사실은 너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너가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x를 너에서 뺀 거니까 플러스 x가 됩니다. 그러면 3x 빼기 6 2x 빼기 4가 돼요. 맞아요?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뺐어. 그럼 너는 뭘 인수로 가져? 보시다시피 x-2에 제곱을 인수로 갔죠? 이거 미가 미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항함수에 한해서 빼서 자꾸 미분 가능성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이 방식으로 13번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아니 13번을 지금 풀겠다는 건 아니야. 자, 디귿번 절대값 fx 곱하기 gx는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요 녀석에 마이너스가 붙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녀석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고 얘가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다가 x를 더하면 뭐가 되냐면 즉 여기 너가 절대값 fx랑 곱한 형태 어차피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이 주변에서만 보고 싶지 3 이후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형태만 보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빼면 너가 x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나와요. 근데 얘는 분명히 x 빼기 2에 제곱을 인수로 갖지 않죠?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 보시면 얘는 fx가 4차라는 것만 찾으시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금방이죠. 그죠? 왜냐면 fx를
미분한 게 gx를 다시 미분한 게 hx이기 때문에 fx가 n차면 그 다음은 n-1차, 그 다음은 n-2차가 될 거예요. 순서대로. 너가 f, g, h. 근데 fx가 지금 좌변에 있죠. 우변에는 gx가 있긴 한데 gx랑 fx는 태생적으로 차수가 같을 수가 없어요. 항상 fx가 더 크겠죠. 그럼 최고차항만 비교를 했을 때는 fx는 누구랑 차수가 같을 수밖에 없냐면 x 4제곱이랑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n값이 4가 나옵니다. 그래서 fx라는 함수는 애시당초에 이렇게 생긴 거죠. x 4제곱 더하기 뒷부분을 몰라요. 뒷부분을 몰라서 그냥 ax 3승 bx제곱 cx 너가 f g는 너를 미분한 거 4x 3승 3ax제곱 2bx 플러스 c hx는 너를 다시 미분한 거 12x 제곱 그 다음에 6ax 플러스 2b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그냥 계수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는 다항함수를 항등식을 이용한 문제도 있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얘는 연산만 잘 하시면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12번 우리 12, 13까지만 할게. 자, 두 함수인데 곱했을 때 너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밑줄 미분 가능하대요. 그래? 일단 미가 20.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fx라는 함수는 3에서 미분 불가죠. 그죠? 그리고 gx라는 함수는 어때요? 3에서 미분 가능, 뭐 연속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a 값이 0이 되면 연속이 되겠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지만 a가 0이 아니면 그냥 불연속인 함수가 됐을 거라고. 근데 만약에 a가 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gx가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다면 fx는 3에서 미분 불가지. 그럼 미분 불가랑 미분 가능이랑 곱해서 미가가 되려면 분명히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미분 불가능인 그 점을 근으로 가져야 돼요. 근데 얘는 x잖아. 그러니까 3에서 0이 안 되죠. 그러니까 a가 절대 0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 상황은 미분 불가 곱하기 미분 가능이 아니라 미분 불가 곱하기 불연속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그냥 따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fx, gx를 따로 씁니다. 그냥 이렇게. 방금 9번 풀었듯이 하면 돼요. 요렇게. 그럼 3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곱하기 x가 될 거고 여기가 x 빼기 3에 x 플러스 a가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한다고? x는 3에서 미분이 되려면 위아래 식을 서로 그냥 뺀다. 공통인수 있는 거 보인다.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시면 얼마 나온다? x 빼기 3에 너가 2x 플러스 a가 나오죠. 이것이 무엇을 인수로 가져야 되냐면 x 빼기 3에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즉 네가 x 빼기 3을 인수로 갖는다는 거죠. 네가 뭐란 소리야? 2x 빼기 6이라는 소리구나. a 값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푼다고. 금방 나오죠. 그죠? a 값 나왔으면 끝났죠. 그 다음에 13번. 13번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요 미분계수 쪽에서는 정석적인 방법도 당연히 중요하죠. 함수값 넣고 비교하고 미분계수 넣고 비교하고. 근데 원래 서로 다른 두 함수를 비교하는 상황 자체가 수투, 미적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에 대한 상대적인 관계는 보통 뭘 많이 이용하냐면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뺀 새로운 그 함수를 차이 함수라고 부르는데 차이 함수와 x축의 관계로 바꿔서 많이 풀어요. 하나의 함수로 바꿔서 많이 푼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13번도 그렇게 풀 수가 있어요. 자, 13번은 사실은 무엇과 관련된 문제냐면 13번은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이제 재작년 나형 수능 30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걔도 이 방식으로 풀면 굉장히 쉽게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볼게요. 2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라는 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대. gx는 이쪽에서는 절대값 fx 이쪽에서는 fx 플러스 4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녀석이 오직 x는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는 사실은 x는 1에서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 그래서 생각을 조금 해봤어. 너가 x가 1보다 커나 같을 테고 너가 x가 1보다 작을 텐데 생각을 해보시면 어차피 fx는 2차 함수라고 했고 즉 fx는 기본적으로 지금 다항함수 형태. 그러면 첫 번째 판단은 뭐냐면 어차피 절대값 함수가 어디서 미분 불가인지는 알죠. 우리가 x축과 만날 때 만나지만 그 점에서 접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2차 함수 기준에서는 이런 데가 3 절대값 씌우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뾰족해져서 미분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근데 보니까 범위상 3이라는 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 첫 번째 f3은 0이구나. 그러면서 f'3은 0이 아니구나. 요거 이제 미분 가능성 나오면 이제 습관적으로 절대값 함수 미분 불가다. 그 점에서 함수값이 0이고 미분계수는 0이 아니구나. 이제 쓰게 되는데 일단은 요거를 킵 해놓고 그 다음에 x는 1에선 미분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선 미가예요. 미가. 근데 경계가 있는 함수 그리고 다항함수에 한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 함수끼리 서로 빼서 우리가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얘는 절대값 함수란 말이야. 근데 절대값 함수라는 거는 별게 없어요. 너는 기껏해야 fx이거나 마이너스 fx라는 소리야. 그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x는 1 주변에서만 알고 싶어요. 그럼 x는 1 주변에서 얘는 어쨌거나 fx였거나 마이너스 fx였을 거라고. 둘 중에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정을 해봤어. 만약에 x는 1 주변에서 fx였더라면 요 두 식을 서로 뺀 게, 즉 fx 플러스 4에서 fx를 뺀 게 뭘 인수로 갖는다고? 1에서 미가가 되려면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고. 맞죠? 근데 생각을 해봐. 야, 이거는 fx 더하기 4에서 fx를 빼면 4라는 게 나오는데 4라는 상수함수가 요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수 있겠어? 불가능하겠죠. 2차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케이스겠어? 너가 마이너스 fx인 케이스였던 거고 사실은 이 자리가 플러스로 바뀌시면 2 fx 플러스 4 너는 현재 지금 2차 함수 fx에서 뭐만 모르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몰라요. 그죠? 하지만 뭘 인수로 가져야 돼? x 빼기 1에 제곱은 인수로 가져야 돼.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 a 잡고 마지막에 a는 뭘 가지고 결정하겠어? 얘를 가지고 결정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 함수끼리 서로 빼서 그 경계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방식으로 미분계수를 풀어내는 게 미분 가능성을 풀어내는 게 수투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도구예요. 아직은 여러분이 뭐 많이 이런 것들 볼 일이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경계 이제 fx를 가정을 해서 여기다 뭐 대입해가지고 뭐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건 아니야. 한 보통 내신에 나오면 한 중간보다 약간 어려운 정도? 어쨌거나 근데 시간을 잡아먹죠. 요 방식을 알면 그럼 너 빼갖고 제곱을 인수? 그럼 너는 무조건 양수가 될 수 없고 무조건 마이너스 fx니까 식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굉장히 사실은 빨리 끝나요. 괜찮죠? 자, 14번은 좌미우미에 대한 얘기죠. 좌미우미 갖다가 넣어서 계산하시면 뭐 14번은 어렵진 않았을 거고 우리 숙제 문제를 몇 개만 풀고 쉴게요. 숙제 문제 조금만 풀고 숙제가 어렵진 않았으니까 오늘 숙제는 저번보다는 약간 어려운데 그쵸. 숙제 질문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몇 문제만 풀어줄게요. 몇 문제만 내 앞에서 써놨네. 으쌰. 몇 번을 볼 거냐면 13, 18, 55 이렇게 세 개만 볼게요. 13, 18, 55 세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한 게 있으니까 설명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오늘 접선의 방정식에서도 여러분이 좀 반드시 구사할 줄 알아야 하는 스킬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그거 이외에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13번 볼게요. 중간에 약간 오타가 있는 게 조금 있었죠. 그죠? 16번이랑 그 다음에 뭐 뒤에 이제 그림 없는 거 두 문제 있었는데 편집하다 그림이 날라갔습니다. 자, 13번. 일단 fx가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 요 13번은 다양한 학교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게 왜 많이 출제가 되는 형태냐면 3년 전 수능, 나형 수능 20번인가? 19번인가? 아무튼 객관식 준킬러로 한번 출제가 됐고 그 이후에 다양한 학교에서 사랑받는 종류의 문제예요. 저희는 재작년에는 뭐 중동에서도 출제가 됐었고 뭐 대원외고 뭐 이런 데서도 출제가 되고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경계가 나뉘어진 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뭐에 대한 판단부터 하냐면 그 경계에서 이 함수가 첫 번째 연속인가 두 번째 미분 가능인가 만약에 불연속이라면 좌우극한이 같은가 다른가까지 불연속인데 좌우극한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x-a의 1승만 인수로 가져도 미분 가능이 된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그것도 되게 요새는 많이 섬세하게 물어보는 포인트란 말이야. 즉 첫 번째 불연속인가 미가인가 만약에 불연속이라면 그러니까 그 좌우극한이 같은가 일단 보시면 불연속이죠. 좌우극한 다르죠. 그러니까 그냥 불연속 쓰시면 되고 얘가 경계가 0이죠. 0. 그 다음에 1에서 연속이네. 근데 미분 개수는 미분에서 1 넣어보니까 2 빼기 1 너는 얼마 나오니? x제곱 나오니까 너는 1이네. 너도 1이네. 너 미가네. 맞나? 2 빼기 1은 1. 미분하시면 1. 맞죠? 이거 미가네요. 너가 미분 가능. 자, 기억번. fx는 0에서 불연속이니까 당연히 미분 불가. 니은번. fx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 디귿번. x의 k승 곱하기 fx. 표현 자체가 x의 k승 곱하기 fx인데 판단 자체는 어디서 하고 싶냐면 x는 0에서 보고 싶고 근데 얘가 x는 0에서 보시면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애초에 미분 가능 함수고 얘는 0에서 불연속인 함수예요. 미가 곱하기 불연속이 미가가 되고 싶은 상황인데 그 경우엔 이 불연속 함수가 좌우극한이 존재하는지 함수값이 존재하는지 좌우극한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봐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처음부터 확인을 했어요. 0 넣어봤을 때 위아래가 좌우극한이 서로 달랐죠. 그래서 얘는 좌우극한이 서로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 너를 곱해서 미가가 되려면 최소한 뭘 인수로 가져야 되냐면 x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k값이 2가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이 내신에서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함수를 이렇게 경계를 나눠주자. 그러면 거의 우리한테 물어보는 상황은 미분 가능한 상황이 아닌 경우가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없는 경우엔 이처럼 수식 이렇게 딱 주고 미지수가 없잖아 지금. 미지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거의 여기서 불연속 함수를 주든 미분 불가 함수를 주든 이런 식으로 많이 주지 이렇게 사실은 미분 가능하지롱 이렇게 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 전에 2년 전, 3년 전에 시험에서 이게 내가지고 그 포인트 때문에 애들이 되게 많이 틀렸던 그 연속성 단원에서 출제를 했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18번 18번은 고배 미분법의 형태에 대한 얘기인데 이 고배 미분법의 형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f'n과 f'1을 표현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fx가 x 빼기 1부터 쭉쭉 곱해져 있는데 여기까지 f'1을 하겠다는 거는 너를 미분하고 나머지 곱한 거 너를 미분하고 나머지 곱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쭉 더해지는데 n개가 더해지는데 그 중에서 x-를 인수로 갖지 않은 거는 너를 미분하고 나머지를 곱한 형태밖에 없죠. 그래서 1을 마지막에 대입했을 때는 x-를 인수로 갖지 않는 그 녀석에다가만 대입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f'n도 마찬가지. 너는 n 빼기 1에 n 빼기 n 빼기 1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너랑 너를 서로 나눴단 말이야.
서로 나눠보시면 너분의 너를 하면 약분이 되긴 하지만 마이너스 1이 남아요. 그죠? 이런 것도 얘는 지금 빼보시면 정확히 1이 남고 너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남아요. 즉 위아래 거는 계속해서 약분이 되기는 하지만 마이너스 1이 계속 남는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F'N분의 F'1은 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정확히 몇 번 등장하냐면 n-1번 등장하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너가 n제곱 마이너스 11 n 더하기 29를 하고 싶은데 이 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부에 따라서 분명히 두 개의 방정식이 나올 거고, 각각의 방정식의 해 중에서 n값이 홀수인 쪽과 짝수인 쪽을 이제 각각 골라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죠? 이 18번도 좋은 문제, 18번도 그래도 곧잘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55번은 문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55번은 여러분이 표현을 몰라서 이제 체크를 해놓은 학생들이 있어서 표현만 써놓고 잠시 쉴게요. 자, 요거 dx분의 d, dx분의 d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x로 미분하겠다는 표현이에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마치 dx분의 d, 뭐 fx가 있다. 혹은 뭐 그냥 dx분의 df가 있다. 너는 그냥 f'x랑 똑같죠. 근데 굳이 왜 두 가지 표현이 존재하느냐? 얘는 뭐에 대한 명시를 하고 있냐면 어떤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겠다는 건지 명시가 돼 있어요. 맞죠? fx라는 함수 자체가 항상 x라는 미지수만 있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 어떤 fx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겼어. x제곱 더하기 2tx 플러스 3이야.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을 내가 x에 관해서 미분한 것과 분명히 t에 관해서 미분한 건 다르단 말이야. t에 관한 1차식이죠. x에 관한 2차식이지만. 그래서 얘를 어떤 함수에 대해서 띡 이렇게 썼을 때 사실 이거는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다는 거지,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겠다는 건지. 이렇게 쓰면 당연히 x에 대한 내림차순 썼으니까 여러분이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것이고, 식을 만약에 내가 2x 곱하기 t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미분을 하겠다고 하면 t에 관한 함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2x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방식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떤 변수로 미분을 하는지를 명시를 하겠다는 거야. t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거든. dt분의 d 쓰고 나서 너를 쓰면 넌 t에 대해서 미분해서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얘기고, 그럼 얘는 gx라는 게 x fx니까 너를 x에 대해서 미분한 dx분의 d gx예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dx분의 d gx. 너는 둘을 미분해 보면 fx 더하기 x f 프라임 x죠. 요거 이제 갖다가 대입해가지고 뭐 판단하는 거예요. 얘가 언제 0보다 큰가. 갖다 1 넣고 마이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넣어서 판단하는 문제였다. 자, 됐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 벽 쪽 자리가 기대서 자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 앉으실 거면 가급적이면 기대지 마세요. 안 그러면 못 앉게 할 겁니다. 너무 기대서 자기 때문에. 자, 어쩔 수 없죠. 자리가 편안하면 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정확히 접선의 방정식까지가 보통 여러분의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예요. 어떤 학교는 접선이 들어가고 어떤 학교는 접선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접선이 안 들어가는 학교는 당연히 어디가 제일 어렵게 나오냐면 미분계수와 도함수, 지난 시간 수업 때 했던 게 가장 어렵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 접선이 출제되는 경우에는 접선 쪽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접선의 상황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 접선의 방정식 단원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부터 이어지는 그 이후 뭐 함수의 증가 감소, 뭐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라든지 3, 4차 함수에서 뭔가 접선을 가지고 뭔가 실근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접선이 계속해서 사용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실제로 더 많이 활용이 되지, 이쪽 뭐 독립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자,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이 있어요. 요거 아마 아실 텐데 y는 f'(t) x 빼기 t 더하기 ft. 그죠? 요 접선의 방정식 기본식은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도대체 fx와 gx가 서로 접한다라는 것에 대한 상황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세 번째, 평균값 세정. 얘는 무엇과도 관련이 있었냐면 롤의 정리와도 관련이 있었죠. 자, 오늘 딱 이렇게 세 가지만 설명을 할 거예요. 별거 없죠. 자, 일단 요 식의 의미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너의 의미. 얘는 y는 형태로 표현하셔도 상관없지만 너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너를 이항을 시키고 얘네도 이제 이항을 얘로 나눠줘서 f't는 식을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지. x 빼기 t분의 y 빼기 ft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식을 이렇게 변형을 했다면 너는 뭐가 되냐면 평균 변화이죠. 평균 변화. 누구와 누구의 평균 변화율이냐면 x, y랑 t, ft 어떤 x좌표가 t인 함수 fx 위에 있는 점과 연결을 했을 때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이 동일하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그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 이 접선의 방정식 단원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 중에서 t예요. 너가 누구였냐면 접점의 x좌표였는데 너를 기준으로 이제 모든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기울기가 얼마다 라든지 무슨 뭐 곡선 밖에서 뭘 그었네 말았네 했을 때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는 이 접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식을 세우고 상황을 설계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쟤를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자, 접선이라는 건 뭐 이제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접선이 될 텐데, 어떤 fx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어떤 x좌표가 t인 순간에 어떤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겠대. 근데 지난 시간에 미분계수라는 것의 정의가 뭐였냐면 기하학적 의미는 어떤 함수에서의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죠. 그죠? 그거 자체를 그냥 f' 그 점에 x좌표를 대입한 즉 기울기는 f't가 됩니다. 이것은 미분계수의 정의였어요. 이게 왜 f't가 아니라 정의 자체가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너의 접선의 기울기다 였고, 그러면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아니까 너는 이제 ft가 될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기울기가 m, 즉 f't이고 t, ft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다 해서 접선의 방정식 기본형이 저와 같이 생겼어요. 즉 우리는 fx를 알고 t 값을 알면 당연히 한 점도 알고 기울기도 아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완성이 되겠죠. 그죠? 즉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fx 주고 t 값 주고 문제를 풀어라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거꾸로 어떤 것들을 자꾸 구하게 만드냐면 사실은 t를 구하게 만들어요. 이 접점의 x좌표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즉 거꾸로 출제를 하는 포인트는 예컨대 기울기를 줘요. 기울기를 줬을 때 이와 같은 기울기가 되도록 하는 t값을 구하고 그 점을 구하고 다시 접선의 방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곡선 밖에 한 점을 줍니다. 이렇게 여기를 줘요. 여기서 그은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그은 접선에 대한 상황은 너를 a, b라고 한다면 항상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식에다가 a, b를 어디다 대입해야 되냐면 당연히 x, y에다 대입해야 되죠. 애초에 이 직선이 지금 요 식이야.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a, b니까 x좌표, y좌표를 너의 x좌표, y좌표에 대입을 해야 돼요. 가끔 이제 이 부분에서 a를 t자리에다 넣고 뭐 답이 이상하게 나온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지금 a라는 거는 너의 접점이 아니에요. 지금 곡선 밖의 점이라는 거는 접점이 아닌 순간을 말하는 거고 항상 이 자리엔 누가 들어온다? 접점의 x좌표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요게 이제 기본적인 접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요거 이 x, y라는 어떤 점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바로 a, b입니다. 어떤 x, y라는 곳에서 t, ft라는 점을 연결을 했대. 얘가 지금 t, ft가 되고 얘가 그 위에 어떤 x, y라고 한다면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요 평균 변화율이 이 점에서의 너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으니 사실은 너는 너의 접선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점 자체를 이것을 직선의 방정식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처럼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어떤 fx 위의 점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굳이 형태를 두 가지를 써드리는 이유는 시험에는 형태가 다양하게 출제가 돼요. 이거를 다 찢어서 놓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분수식으로 줄 때도 있고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은 그럼 쓱 보고 이거는 접선의 상황을 말하는구나. 그때 이 녀석 이 요소가 점의 x좌표를 뜻하고 이 부분이 뭐 곡선 밖의 점을 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형태가 변형이 돼 있어도 이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형이 세 가지죠. 원래는 접점 x좌표를 줬을 때 기울기 줬을 때 곡선 밖에 한 점을 줬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옛날에 학습을 하신 바가 있을 거고 굳이 그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문제에서 간단하게 볼 거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두 함수 fx, gx가 혹은 어떤 도형이 접한다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할지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해석을 바탕으로 어떻게 풀어내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함수끼리 접하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맨날 함수랑 접하는 형태가 나오지는 않아. 예를 들어 원이랑 접할 때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요거부터 fx와 gx가 x는 t에서 접한다. 자, 함수 입장에서 먼저 봅시다. fx,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두 녀석이 어떤 t라는 점에서 접한대. 여기가 뭐 fx, 너가 gx라고 할게요. 접점이 t가 되겠죠. 너가 t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 단원에서만큼은 어떻게 해석하셔도 되냐면 그렇다면 너는 x는 t에서 fx와 gx의 접선이 일치한다라고도 보셔도 돼요. 접선이 일치. 접선이 일치한다라는 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공통접선이 존재한다라고도 부르는데 이 공통접선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 이렇게 생각했지. 그럼 어차피 접한다는 건 이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와 너의 함수값이 일치해야 돼요. 즉 f, t와 gt 가 같아야 되고 그리고 이 접선의 기울기 자체도 같아야 되죠. 접선이 일치하려면 즉 너의 기울기인 f't와 g't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비교하는 것이 지겹다면 맨날 두 함수를 서로 비교할 때는 우리는 어떤 방식을 많이 취한다고 그랬냐면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새로운 함수 hx로 많이 논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럼 hx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hx는 ht도 0이고 h't도 0이죠.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함수에 대한 얘기고 이거에다가 만약에 다항함수의 경우라면 당연히 x가 x 빼기 t의 제곱을 인수로 갖죠. 여기까지를 다 활용을 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이 서로 접하는 상황을 보면 함수끼리 서로 함수값이 같고 미분계수 같고 위아래식 적당히 연립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풀어낸단 말이야. 근데 이 방식 자체는 미적분을 할 때도 통용이 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미적분을 할 때는 어디까지 통용이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통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보통 서로 뺀 다음에 그 점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둘 다 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쓴다고. 즉 이 상태에서 비교한 것보다는 한 번에 넘겨서 hx라는 하나의 함수로 표현해 놓고 걔네를 각각 그냥 t 넣었을 때 0이 나온다 라는 식으로 식을 정리하기가 훨씬 더 빨라요. 요만큼이라도 빨라요. 그래서 차이 함수 자꾸 보셔야 돼요. 이것을 차이 함수라고 부릅니다. 차이 함수.
차이 함수에 대한 얘기는 이제 뭐 계속해서 수투를 하면서 할 건데.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수투에서는 결국에는 주로 나오는 것이 다항함수이고, 여러분이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는 3차 함수, 4차 함수, 뭐 2차 함수, 직선 이런 것들을 만나다 보니까 걔네끼리 서로 뺐을 때 요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지만 접하면 제곱을 인수로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겠죠. 자, 근데 이 공통접선에 대한 이야기가 이쪽에서 한 가지 상황이 더 출제가 됩니다. 공통접선이라 함은 사실은 이 접점이 일치할 수도 있죠. 얘는 접점이 일치하는 상황인데 접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 공통접선이 어떤 것도 공통접선이라고 부르냐면 이런 것도 공통접선이죠. fx가 있는데 이렇게 gx가 있고 이렇게 생긴 직선 있지? 얘도 공통접선이죠. 접선. 너가 gx. 그래서 이 공통접선 문제도 간간히 내신에는 상당히 잘 출제가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통접선이 존재한다라는 상황은 분명히 접점이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얘는 접점이 불일치하는 상황, 접점이 일치하는 상황이 훨씬 더 일반적이고 자주 출제가 된다면 공통접선인데 이 접점이 불일치하는 게 조금 더 특이한 상황이에요. 접점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서 했던 판단 중에서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 분명히 어떤 게 달라져야 돼요? 첫 번째, t에서의 함수값이 같다. 이런 게 말이 돼? 서로 만나고 있지 않은데 어디를 t라고 볼 건데? 접점이 두 개니까 미지수도 두 개예요. 맞죠? 접선의 방정식은 기준이 항상 접점의 x좌표예요. 접점이 두 개면 미지수도 두 개야. 그래서 너를 두 개로 놉니다. 일단. 너를 편의상 t, 아니지? 이쪽을 t, 너를 s라고 놓을게요. 그럼 t와 s로 나왔다면 너와 너의 함수값이 같진 않죠. 보시다시피. 그죠? 높이가 다를 수 있죠. 근데 최소한 뭐는 같겠어. 이 점에서의 너의 기울기와 이 점에서의 너의 기울기는 같겠죠. 그들의 기울기는 같아야지만 동일한 직선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쓴다고? 너 f't와 g's가 같아요. 여기까지는 너무나 당연한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 상황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면, 문제를 풀어내려면 식이 하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 아니 미지수가 두 개인데 s랑 t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가지고 안 풀려요. 식이 한 개가 더 필요해요. 어쨌거나 나는 얘네들 이용을 해줘야 돼요. 이번에는 점이 두 개잖아. 그지? 그 점이 두 개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넌데 그것이 공통접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너의 각각의 함수값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뭐는 일치해야 되냐면 두 점을 지나는 너의 평균 변화를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독특합니다. 이 부분이 보통 아이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결론 공통접선인데 우리가 접점이 달라요. 접점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낸다? 각각의 미분계수가 서로 동일한데 그 미분계수가 무엇까지 동일하다?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까지도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 이제 실제로는 뭐 3개가 나오겠지만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공통접선 문제는 요런 게 이제 서로 다른 함수를 가지고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이제 다소 어려운 편이고 평행이동을 이용한 공통접선 문제도 상당히 잘 나와요. 자, 예를 들어볼게. 얘가 x제곱이야. 얘가 x 빼기 1의 제곱 빼기 1이 돼요. 둘의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러면 함수 모양 자체가 완벽하게 동일하죠. 그죠? 얘는 뭐 2차랑 3차를 가지고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는데 이런 상황도 존재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얘가 많이 나와요. 서로 동일한 함수를 평행이동 시킨 형태로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내가 공통접선이 있다는 거는 어쨌거나 직선이 뭐 이렇게 존재해서 여러분이 그려볼 수 있다고? 근데 이 접점이랑 사실 이 접점이랑은 관계 자체가 너의 평행이동 한 관계와 너의 평행이동 한 관계가 동일하다고. 평행이동이 동일하게 됐을 거라고. 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너랑 같아야 되니까. 이차함수라는 건 어차피 접선의 기울기가 유일하게 존재해요. 널 미분하면 1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순간이 없죠. 그러면 이 접선은 통째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정확하게 여기로 올라왔겠죠. 즉
평행이동 자체가 꼭지점에 대한 평행이동과 접선에 대한 평행이동, 접점에 대한 평행이동이 동일하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접선은 누가 돼야 돼? 기울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1짜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x제곱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는 2x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어딜 지나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라서 바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방식으로 풀면 답이 안 나오겠니?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너무 번거로워요. 평행이동을 통해서 풀어내는 게 훨씬 더 간략하고 좋고, 하지만 크나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야,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 있어요.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어.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림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거 공통접선 찾는 거. 즉 너와 너가 누가 봐도 평행이동이 아닌 관계에 대해서 예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방식은 이걸로밖에 못 풀어요. 즉 여러분이 자 판단 자체가 이거야. 공통접선을 물어보고 있어 나한테. 그럼 첫 번째 접점이 일치하는가? 얘는 불일치하는 상황이야. 그럼 불일치하네. 딱 봐도 불일치해. 근데 서로 평행이동 관계에 있는가? 두 함수가 평행이동된 관계에 있어? 그러면 접선도 평행이동 돼 있겠다. 사실은 접점도 평행이동 돼 있겠다. 둘을 연결한 것이 너의 기울기가 되겠구나가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접점도 불일치하고 평행이동된 관계조차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뭘로 푼다? 이걸로 풀어야 돼요. 얘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요 공통접선의 상황은 요 정도만 할 줄 아시면 되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얘는 4차 함수를 배우고 나서 배우는 거라서 지금은 안 할게요. 하나의 함수에서 공통접선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함수에서. 얘는 지금 fx와 gx잖아. fx 하나의 함수에서 두 군데서 접하는 게 있을 수가 있다고. 걔는 당연히 뭐겠어? 4차 함수 이런 거겠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얘도 이제 빼가지고 차이 함수 가지고 풀어내기 때문에 얘는 어렵진 않다. 얘는 이제 아직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4차 함수 안 나오니까 중에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접한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접한다의 상황이 사실은 풀어내기는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서로 접한다라는 상황이 나왔을 때 무엇을 많이 활용할 수 있냐면, 특히나 3, 4차 다항식의 경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기가 아주 좋아요. 계수의 관계를 적극 활용합니다. 야, 이 중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니? 아무도 없죠. 근과 계수의 관계 누구나 다 할 줄 압니다.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요 접선의 방정식 쪽에서 아주 잘 활용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얘는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해줄 거예요. 봐봐. 3차 함수와 사실은 4차 함수도 마찬가지지만 3차가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3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경우 모든 근의 합은 항상 일정합니다. 걔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봐봐.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여기가 x3승이래요. x3승이 여러분한테 그냥 문제로 줘줬다고 칩시다. x3승 위의 점 2,8에서 근 접선이 있대요. 이 접선이 있고 너랑 다시 만나는 점이 있대. 이 직선 L이라고 할 때 직선 L이 fx와 다시 만나는 점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나오면 풀이는 정해져 있어요. 이 문제집에서 나오는 교과서적인 풀이는 정해져 있다고. 왜? 접선의 방정식을 알거든. 분명히 얘기했잖아. 함수 알고 접점 알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맞죠? 접선의 방정식이 나왔고 너랑 fx 연립하면 당연히 다시 만나는 점이 나오겠죠. 이 점이 나오면 다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접선의 방정식 나오면 당연히 너의 y절편이 나와요. 그게 가장 교과서적인 풀이라고. 예를 들어 봐봐. fx는 x 3승이고 너의 접선 이렇게 생겼다. y는 미분에서 2 들어가면 2x 제곱이니까 아니지 3x 제곱이니까 10이죠. 12 그리고 x 빼기 2 더하기 8 둘을 연립을 할 수가 있어요. 연립을 한다는 거는 연립을 너랑 같다라고 놓고 한쪽으로 묶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인수분해를 왜 하느냐? 다시 만나는 점을 찾으려고, 이 근을 찾으려고. 당연히 여기가 접점이기 때문에 너에서 너를 뺀 함수인 x 3승 마이너스 12 x 너가 얼마 나오니? 더하기 24 16인가? 너는 0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당연히 누구로 인수분해가 되냐면 2로 인수분해가 돼요. 얘를 2로 인수분해 해봅시다. 너가 그럼 뭐 이렇게 되겠죠? 2, 1, 2, 0이니까 2, 너가 4, 8, 16, 0 이렇게 돼요. 그럼 너는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2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라서 x 빼기 2에 x 플러스 4가 됩니다. 맞죠? 근데 처음부터 얘는 예정되어 있었던 부분이에요. 왜? 여기서 접하니까. 접하면 그 점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 그랬고 뺀 것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라고 그랬고 뺀 함수의 인수가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얘가 이미 예정돼 있었던 부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요것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구했어. 그래서 4라는 게 나왔고 다시 접선의 방정식 세운 다음에 뭐 절편을 구하겠죠. 근데 이 부분의 이 과정을 좀 대폭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잘 봐. fx라는 함수는 지금 현재 3차 함수인데 요 직선을 편의상 그냥 mx 플러스 n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둘을 연립을 했을 때 x 3승과 mx 플러스 n의 관계를 관찰을 하는 건데 이항을 시켜보시면 이렇게 되면서 잘 보시면 여전히 모든 근의 합이 원래 함수와 동일하게 0이 나와야 돼요. x 3승의 모든 근의 합은 0이죠. 2차항의 개수가 없으니까 0이니까. 어차피 얘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고 3차에서 1차를 빼봤자 2차항의 개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즉 합은 항상 일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근데 봐봐. 얘는 분명히 접하는 거니까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거는 2를 중근으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너가 중근이죠. 중근. 맞죠? 그럼 중근 2가 있으면 나머지 만나는 이 근이 모든 근의 합이 0이 되려면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다시 한번. 얘가 중근을 가지면 x-2의 제곱으로 묶였어. 그럼 나머지 1차 식에서 남는 개수가 반드시 인수가 하나가 있고 거기서의 근은 마이너스 4였을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너가 2가 두 개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4가 원래 함수의 모든 근의 합인 0과 동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3차 함수가 접하는 상황에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많이 쓸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랑 접한다, 뭐랑 접한다 이런 상황들이 뒤에 가면 계속 나온단 말이야. 접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거 접점 혹은 접점이 아닌 점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접점 마이너스 4가 빨리 나왔죠. 제가 나오고 나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 다시 거기서 세워가지고 풀어내는 방식. 근데 얘를 3차라고 썼는데 당연히 4차도 되겠죠. 4차라고 안 될 이유가 뭐야? 직선이라고 해봤자 1차인데 4차가 더 잘 되겠죠. 심지어 4차는 어디까지가 일정해요? 2차항까지가 일정하니까 모든 근의 합도 일정하지만 둘씩 곱한 거의 합도 일정해요. 하지만 4차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3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야. 시험에서는 3차 함수가 훨씬 더 많이 출제되죠. 그래서 우리는 3차 함수 나왔고 뭔가가 접한다. 혹시 근과 계수 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투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고 두 번째가 비율 관계예요.
뭔지 알 텐데 이거 3차 함수 해갖고 뭐 2대1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1대 루트 3이 되네 만에 하는 거. 요 비율 관계랑 너랑 요 두 가지 할 줄 아시면 좋겠고, 비율 관계는 이제 많이 애들이 잘 쓰는데 근과계수 관계를 조금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근과계수 관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값의 정리와 롤의 정리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 풀게요. 자, 평균값의 정리 너는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림 있어가지고 너랑 연결해놓고 너와 같은 뭐 F' C를 구해라 해갖고 여기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거랑 평행한. 평균값의 정리는 뭐냐면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P에서 미분 가능. 이런 함수 fx가 존재한다고 치면 f b 빼기 fa 나누기 b 빼기 a, 너의 평균 변화율,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f'c가 열린 구간 a, b에 이렇게 쓸게요.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c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 그래서 이 평균값의 정리는 결국에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은 순간에 존재한다. 미분계수, 사실은 뭐 순간 변화율이라고 써도 되죠. 순간 변화율. 이런 순간이 반드시 존재한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그래프로 눈으로 보시면 되고, 이와 같이 연결을 했을 때 보시다시피 너랑 너를 연결한 이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사이에서 반드시 그을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위에서 이런 게 이제 성립한다. 언제? 미분 가능할 때. 그럼 롤의 정리는 뭐냐?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의 특수한 케이스예요. 어떤 특수한 케이스냐면 너랑 함수값이 서로 같은 순간을 말해요. 어떤 A, B가 함수값이 서로 같아. FA와 FB가 인 경우를 말하고, 그럼 너가 서로 같으니까 얘가 0이 나오겠죠? 즉 F'C가 0인 순간이 존재한다가 롤의 정리예요. 근데 이제 함수의 극대극소 이런 거를 배우다 보면 F'C가 0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점에서 뭐 그 값을 갖는다에 대한 판단을 한다든지 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그래서 요 평균값의 정리보다도 롤의 정리가 나중에 어디서 잘 쓰이냐면 이거 할 때 많이 쓰여요. 실제로는 어떤 A, B에서 fx에 대한 롤의 정리를 쓴 것과 A, B에서 f'x에 대한 사이값 정리를 쓴 것은 결론이 같아져요. 결론이 같음. 자,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봐봐. 어떤 구간에서 fx에 대해서 롤의 정리를 쓰지? 그러면 어떤 fx에 대해서 롤의 정리를 쓰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f'c가 0인 게 존재한다. 맞죠? 근데 같은 구간에서 f'x, 너의 도함수를 가지고 사이값 정리를 써보면 걔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이에 f'c가 0인 게 존재한다죠. 그죠? 즉 여러분한테 문제에서 기니디, 이제 보통 얘는 거의 기니디에서밖에 출제가 안 되는데 기니디에서 마지막에 뭐 f'c가 0인 순간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나왔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이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쓰라는 것이거나 또는 도함수에 대한 사이값 정리를 쓰라는 것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F'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는 무조건 평균값 혹은 롤의 정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도함수를 가지고 사이값 정리를 물어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도 출제를 많이 합니다. 조금 어려워봤자 사실은 사이값 정리, 롤의 정리는 어차피 기니디로밖에 안 나오고
아주 어렵게 나오면 구간을 좀 많이 디테일하게 쪼개서 막 구간을 0부터 2 사이에서 사이값 정리 쓰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0부터 1, 1부터 2 이렇게 쓰는 거지 해서 구간을 뭐 좀 더럽게 낸다든지 그 정도의 변형이고, 그 다음에 F'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평균값 정리를 fx에 대해 쓴 것과 롤의 정리를 사이값 정리를 f'x에 대해 쓰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원래 너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사실 상황 자체는 평균값의 정리가 일반적인 형태고 롤의 정리가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를 증명을 하고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롤의 정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증명은 롤의 정리를 먼저 증명을 해놓고 이제 최대 최소 정리를 가지고 해서 증명을 하는데, 롤의 정리를 증명을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평균값의 정리로 확장을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증명까지는 뭐 나중에 이제 뭐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뭐 증명하시오 빈칸 채우기 뭐 이 정도 나와봤자 나오고, 증명 사실 잘 안 나옵니다, 이쪽은. 됐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애들 막 가려고 하니까 문제 볼게요. 으쌰. 칠판 넓으니까 이건 그냥 써놓을게요. 이거 보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문제 풀게. 지겨운 얘기 끝났어. 문제 좀 풀게. 얘들아 정신 차려. 자, 효빈아 자지마. 안 돼. 그만 자세요. 보겠습니다. 1번 아주 쉬우니까 간단하게만 빠르게. 자, 곡선 너에 대해서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달라고 나와있죠. 딱 보니까 1 대입하면 2 되는 거 맞죠? 곡선 위에 점이라는 건 사실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너는 y는 너의 1에서의 미분계수, 미분에서 1 넣는다는 거는 미분했을 때 계수 합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더하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x 빼기 1 더하기 쓰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밑에 2번. 자, 너라는 곡선 밑줄 위에 점. 근데 보니까 대입해서 구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1 대입하면 1,2 나온 거 맞네. 그 접선이 0,12를 지나간대요. 0,11 지나가고 a 값을 구해봐라. 그럼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 써줘야지 뭐. y는 미분에서 다시 1 넣으면 3 빼기 2는 1, x 빼기 1 플러스 a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접선이죠. 0 들어가면 12가 나와야 되는데 a 값은 13이겠죠. 접선의 방정식 썼고 대입했고, 그 다음에 3번. 자, 이번에는 곡선 너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A가 아닌 B에서 곡선과 다시 만나는 거죠. 이게 바로 뭘 쓸 수 있다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근과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접선이 다시 만난 거니까. 그럼 잘 봐. 이 곡선은 원래 곡선 x3승 빼기 5x는 모든 근의 합이 0이죠. 근데 1,-4에서의 접선이야. 그러면 1에서의 접선이니까 너에서의 접선은 다시 만나는 점이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왜냐면 1 중근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또 다른 접점 마이너스 2가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B라는 점은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얘는 잘 모르겠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AB의 선분의 길이를 물어본다는 거는 이렇게 돼 있어서 봐봐. 너가 1이고 너가 마이너스 2거든. 그러면 요 길이를 물어본다고 해서 이거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풀어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는 그냥 뭐만 하면 되냐면 요 직선의 기울기만 구하시면 되죠. 왜냐면 요만큼의 선분 길이가 3이라는 걸 아니까 너의 기울기만 알면 요 선분 길이 B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요 기울기를 알고 싶으니까 미분에서 1을 대입하시면 되죠. 미분에서 1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너가 3 빼기 5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즉 너가 1대 2대 루트 5가 돼야 되죠. 그죠? 너에다가 루트 5 곱한 답이 그냥 3루트 5. 답이 4번에 있죠. 그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서 그래. 너가 마이너스 2니까 3이고 너가 그러면 6이고 너가 3루트 5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이용한 식을 쓴다. 그 다음에 4번. 자, 다항 함수 fx에 대해서 다항 함수 일단 밑줄 다항 함수니까 연속 미분 가능. 주어진 식의 형태에서 2가 차지하는 역할은 f2가 되겠죠. f2는 2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너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쪽은 요 극한을 줬을 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서의 해석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f 2는 2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 프라임 2는 3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이 둘을 바탕으로 직선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y는 기울기가 3이고 2,2를 지나니까 플러스 아니지 빼기 2가 돼야 돼요. 이제 3x-2라는 접선이 나올 텐데, 그러면 다시 한번 너는 fx와 x는 2에서 접한다죠, 사실. 즉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식을 내가 이렇게 줬을 때 이 극한으로 fx를 도입할 수 있어요. fx에 대한 식을 쓸 수가 있다고. 미정계수를 대폭 줄일 수가 있다고. 어떻게 쓰면 돼요? fx와 너가 접한다잖아, 그지? 즉 fx에서 접선을 빼면 너는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뭘 인수로 갖냐면 x 빼기 2에 제곱을 인수로 갖고 뒷부분은 모르겠고 끝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도입을 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단순하게 요 식에서 너랑 너만 해석하는 거는 너무 1차원적이고, 우리가 미분계수와 함수값을 알면 접선을 알 수 있고, 접선과 접점을 알면 fx에 대한 도입을 이와 같이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연립해서 풀지 않는다고. 3차 함수 보통 이렇게 주고서 3차 함수 3차 fx에 대해서 무슨 뭐 너가 뭐 f1이 무슨 뭐 3이래. 그랬을 때 f2를 구해달래. 그럼 보통 애들이 3차 함수 fx 주면 요거 두 개를 갖다가 뭐 미지수 또 막 넣고 미분해서 또 넣고 서로 연립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낸단 말이야. 그 부분이 시간 낭비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냥 너랑 접하니까 서로 뺀 게 너를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미지수 식을 두 개를 한 번에 저렇게 연립을 할 수가 있어요. 됐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5번 다항함수 fx, gx에 대해서 역시 다음 조건이 있대. gx는 이번에는 x 빼기 2의 제곱이네. 근데 fx랑 gx랑 서로 곱했고 너 위에 점 중에서 x좌표가 2인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내가 구해야 되는 fx 곱하기 gx를 hx라고 합시다. 그럼 hx 입장에서 나는 h2도 알아야 되고 h 프라임 2도 알면 되죠. 근데 그 둘은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 너의 고배 미분법을 이용하시면 f2 곱하기 g2 f 프라임 2 g2 다음에 f2 g2 프라임 2 얘네를 가지고 알 수 있죠. 자, 근데 fx가 지금 이와 같이 생겼고 gx는 나와 있어요. 그럼 f는 f2가 2고 f 프라임 2가 3인 거죠. 그리고 g는 알 수 있죠. g2는 2고 g2는 1이고 g 프라임 2는 2죠. 요거 네 가지 갖다 넣으면 함수값과 미분계수 나오고 접선의 방정식 쓸 수 있다. 얘는 그냥 이렇게 고배 미분법을 활용할 줄 아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1번을 볼게요. 6-1번 6의 1번. 자,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일단은 무한대로 가는 극한 한 개 있고 0으로 가는 극한 한 개 있죠. 그럼 fx 바로 나오죠. fx는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최고차항의 개수비였으니까 너의 최고차항이 5x제곱이고 0으로 가는 극한은 최저차항의 개수비니까 최저차가 2x가 되죠. 5x제곱 더하기 2x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2,2에서 접선 충분히 구할 수 있죠. 함수 바로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가 어떤 케이스였냐면, 이제 기울기를 알면 거꾸로 접점을 알 수 있고 접점을 알면 다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곡선 너에 대해서 y는 x 플러스 3에 평행한 거니까 기울기 1짜리 접선을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어디선가의 미분계수, 즉 f't가 1인 그 x좌표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접점의 x좌표. 그럼 미분해볼게. 너가 6t제곱 플러스 1 되나요? 너는 1, t는 0 나오죠.
t가 0인 건 왜 구한 거야? 나는 접점을 이용해서 접점의 x좌표를 이용해서 너의 y좌표를 구하려고 너를 대입을 하려고 0을 대입해주면 5 나오죠? 5. 그래서 0,5를 지나는구나. 이게 접점이 되는구나. 기울기는 아까 1이라고 나와 있죠. 2를 가지고 접선 쓰시면 된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8번 같은 거 어렵지 않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우리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볼게요. 자, 이번엔 3차 함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너의 접하면서 기울기 2짜리 직선이 2개가 있는데 각각의 접점의 x좌표를 구하고 걔를 서로 더해 달래요. 자, 마지막에 알파 더하기 베타 밑줄. 어차피 내가 요 3차 함수의 도함수가 이와 같이 생겼다는 걸 알아요. 그죠? 얘는 지금 3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될 텐데 너랑 정말로 기울기가 2가 되는 거를 찾으셔도 되고 x좌표에 정말 대입을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야. 2가 이렇게 있겠지. 뭔가 알파가 있고 뭔가 베타가 있겠지. 어차피 너는 너에 대해서 대칭이겠지. 즉 대칭축의 2배가 나와야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3분의 8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 대칭성, 2차 함수에서의 대칭성을 활용할 수가 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0-1번 볼게요. 10-1번. 10-1번은 대놓고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상황 자체가 접선의 방정식을 접선인 순간을 물어본다 라는 거를 이제 찾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2차 함수 이렇게 돼 있고 너랑 A, B가 있습니다. 각각의 좌표가 너가 1, 너가 4.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1,4랑 4,1인데 요 사이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마지막에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점이 막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요 선분 하나가 일정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너로부터 높이가 가장 최대인 순간이 되겠죠. 그래서 높이가 최대인 순간을 찾으셔야 돼요. 높이가 최대라는 거는 최대한 멀리 떨어지겠다는 거니까 얘가 이와 같이 이렇게 너랑 접하는 순간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접선까지의 거리, 접점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죠. 그죠? 나머지는 다 너보다 짧죠. 이런데 다 짧죠. 그래서 우리가 접선을 찾아서 이 접점에서 너까지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풀더라. 그럼 접점을 찾는다는 거는 기울기를 알려줬으니까 m이 마이너스 1이 되는 너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마이너스 2t 너가 플러스 4인가? 그래서 식 정리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5가 나오죠. 그죠? 여기가 2분의 5가 나옵니다. 2분의 5, 네모가 나올 거고 이제 너를 바탕으로 삼각형의 넓이에 아니네 x좌표만 구하는 거네. 요거만 물어보는 거였죠. 만약에 넓이를 물어보는 거였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까지 써서 이제 풀어냈을 거다. 그래서 얘가 왜 평행한 접선이 최대가 되는지를 봐주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10번, 11번, 12번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유형입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14, 15번을 보겠습니다. 15번으로 갈게요. 접선의 상황이 된다는 것만 찾으면 다 풀만한 문제들이라서 14번까지는 자 15번 점 0,-4에서 너의 그은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0 어쨌거나 요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x절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곡선 밖에서 그은 거니까 지금 0,-4를 마지막에 대입을 하는데 너를 대입하기를 우리 접선의 방정식에다 대입을 하셔야 되고 접선의 방정식이 이와 같이 나오죠. y는 얘는 접점을 모르기 때문에 t에 관한 식 3t제곱 x 빼기 t 더하기 t3승 빼기 2.
자,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시면 되죠. 너에다가 0,-4를 넣습니다. 0,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t 3승 빼기 2 이렇게 되죠. t값 1 되죠. 1. 물론 1 이외에도 있을 수 있지만 1 갖다가 연산을 해보시면 1밖에 나오죠.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1 이외에는 더 이상 인수가 없게 나오고 1이 나왔다는 거는 나는 접선이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접선은 누구였냐면 y는 3x 빼기 1 빼기 1인 거죠. 이렇게 x 절편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고 16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하시면 되는데 얘는 방금과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풀면 어쨌거나 a 값의 접점의 x좌표가 나오겠죠. 그죠? 접점의 x좌표가 나오고 나면 b 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예컨대 a의 x좌표가 알파가 나왔어. 그럼 b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2알파가 나와야 되죠. 그죠? 왜냐면 모든 근의 합이 0이 나와야 되니까 역시. 그래서 우리가 접점과 다시 만나는 점을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을 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17번 볼게요. 17-1 자, 이번에는 점 1,k에서 x 3승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다가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그었고 그 세 점의 x좌표 자체가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그때 k값을 구해달래. 어쨌거나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내가 접점을 모르는 경우에는 접점을 일단 미지수로 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식을 써볼게요. y는 t로 놓을게. 그럼 너는 3t 제곱 마이너스 2 x 빼기 t 더하기 t3승 빼기 2t 더하기 1. 자, 일단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얘는 일반적인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1,k를 지나려면 여기 1을 넣고 너를 k를 넣었을 때 이걸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t에 관한 3차 식이 나오는데 너의 세 근이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거죠. 그럼 얘네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거는 세 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조건인 알파 a 빼기 d a 더하기 d 이렇게 도입을 주고 풀어내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a 값 바로 구할 수도 있겠죠. 식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에 2t 3승 그 다음에 t제곱이 얼마 있냐면 3 그 다음에 없죠? 플러스 3t제곱 그 다음에 t가 없어집니다. 여기 2t 너가 마이너스 2t라서 없어지고 상수항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모든 근의 합이 2분의 3이거든. 즉 너너너 더한 게 2분의 3이니까 얘가 2분의 1이 나와요. 2분의 1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둘씩 곱해서 더한 게 0이 돼야 되네. 지금 1차항의 개수가 없으니까. 그럼 둘씩 곱해서 더해보시면 a제곱 빼기 d제곱 요거 곱했고 얘네 곱하면 a제곱 빼기 ad a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2a제곱는 0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a 값이 2분의 1이니까 d 값이 나옵니다. d제곱은 3a제곱 즉 d제곱은 4분의 3인가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여기 얘는 이제 모든 근의 곱을 가지고 찾을 수가 있고 너가 2분의 1 더하기 k가 너 곱한 거지. 다 곱해보시면 a의 a제곱 빼기 d제곱이 나온다. 근데 a값 말고 a제곱 d제곱의 값을 알죠. 그죠? 갖다 넣으시면 되는 문제. 그 등차수열 조건 같은 것도 저런 식으로 출제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요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보세요. 18번 그려서 한번 볼게요. 3x 3승 정도는 여러분이 그릴 줄 아니까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x 3승 요렇게 와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양수 a에 대해서 a,0에서 그은 거랑 0,a에서 그은 거랑 서로 평행하대요. 그럼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너가 a, 너가 a, 너가 평행. 약간 이런 상황을 말해요. 자, 그랬을 때 90a의 값을 구해달래. 우리가 접점의 입장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각각 너에서의 접점과 너에서의 접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차피 3차 함수 3x 3승의 도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너가 9x 제곱이 될 텐데 우리가 서로 평행하다고 했으니 둘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너랑 요 높이가 같아야 된다고. 그렇다는 거는 당연히 서로 대칭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너를 대칭이 되도록 너를 편의상 t라고 잡으면 너는 마이너스 t라고 잡을 수가 있어요. 각각의 접선 자체를 t랑 마이너스 t로 잡을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접선을 잡고, 그러니까 방식 자체가 A에서 그었고 이런 식으로 본다기보다는 서로 평행하다라는 조건을 평행은 뭘 이용해서 풀기가 좋냐면 2차 함수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기가 좋아요. 보통 도입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인 아까 y는 어쩌고 쓰고 0,a 대입하고 a,0 대입하고 거기다 뭐 미지수 갖다 넣고 기울기 갖고 이런 식으로 풀지 않고 거의 이렇게 많이 풀어내는데 자 어쨌거나 그럼 각각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겠죠. 하나는 t에서 하나는 마이너스 t에서 접선의 방정식 써볼게요. y는 t에서 써보시면 9 t제곱 x 빼기 t 더하기 3 t 3승 이렇게 될 거고 쟤는 y는 역시 9t제곱 x 플러스 t가 되겠죠. 마이너스 3t 3승이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이 a, 0을 지나야 되고 이 녀석이 0,a를 지나가야 되죠. 그럼 보시다시피 식이 두 개 갖다 대입해서 서로 연립하시면 간단하게 풀리는 형태가 나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20번에 1번 20번 다시 1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곡선이 둘 다 1,0을 지나면서 밑줄 2점에서 공통접선을 가질 때 사실은 이렇다는 거지. ax 3승 마이너스 x랑 bx제곱 플러스 c랑 둘이 접한다죠. 접한다. 근데 어디서 접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1,0을 지나고 이 점에서 공통접선을 갖네. 그러면 1,0에서 접한다는 소리네. 즉 일단 1,0이 되려면 a 값이 나와요. 그죠? 그럼 너는 x는 1에서 접한다니까 너에서 너를 빼면 x 3승 빼기 x 빼기 bx제곱 빼기 c 너가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 b값은 몰라도 우리가 얘를 안 해.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를 알고 있죠. 둘씩 곱한 거의 합을 알고 있어요. 둘씩 곱한 거의 합이라 하면 1 알파인데 둘씩 곱해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얼마 나와요? 알파 1 나오죠. 2알파 더하기 1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알파는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를 역시 써먹기가 좋다. 그러니까 다음 함수는 수학상에서 우리가 썼던 어떤 항등식 개념을 좀 적극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넘어갑니다. 밑에 뭐 2번 교점에서 서로 수직 뭐 이런 게 있는데 해줄까? 요거 바로 2번까지만 간단하게만. 교점의 x좌표를 몰라요 지금 현재. 그죠? 교점의 x좌표를 가정을 합시다. 이것도 연립해서 x좌표를 a에 대해서 막 식 복잡하게 쓰지 마시고 그냥 x좌표를 t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봐봐. t를 대입했을 때 교점이 돼야 되니까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일단 식을 먼저 얘를 씁니다. at제곱 빼기 1. 얘가 교점의 의미인 거고
그 점에서의 접선이 수직이라는 거는 각각의 미분계수, 즉 마이너스 2t와 너의 미분계수 2at 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관찰을 하고 적절히 연립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니까 여기 요식에서 누가 나오냐면 at제곱이 나와버리죠. 정확히 4분의 1 나오죠. 너를 대입하시면 누가 나오냐면 t값이 나오죠. t값 나오면 끝나죠. 그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21번 같은 거 어때? 21번 같은 것도 한 점에서 접한대. 한 점에서 접한다는 거는 역시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먹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각계수 관계 쓰기가 좋고 우리가 상수항이 8이고 그리고 모든 근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가 나와야 되네요. 그죠? 그리고 다 곱한 게 8이 나와야 되고 그럼 얼마가 될까? 8? 다 곱해서 8? 다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이 2가 되려면 2 마이너스 2 하면 딱 맞겠죠. 그죠? 그래서 두 식을 뺀 게 x 빼기 2의 제곱 x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서로 빼남수를 가지고 자꾸 표현을 해보시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24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 표현만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차피 3차함수죠. x 3승이고 2x 제곱 마이너스 3x와 지금 만나는 게 mx 플러스 8인데 문제에서 준 거는 두 점에서 만난다며. 근데 애초에 3차식이기 때문에 두 점에서만 만나기 위해서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어디선가. 한 점은 중근이고 한 점은 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역시 식 쓰기가 편하다고. 너가 뭐 이렇게 될 텐데 너가 3 빼기 m x 빼기 8는 0. 그럼 너를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쓴다고. 알파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다 더한 게 마이너스 2. 다 곱한 게 8. 어차피 우리가 상식선에서 구하기 쉬운 정도의 값들이 나오게 돼 있고 계산해 보시면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베타가 정확히 2가 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2. 다 곱하면 8. 알파 베타 나왔고 끝나는 간단한 문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거지 얘가 항상 쓸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최고창, 2창 뭐 이런데 2창의 계수 같은 게 모르는 경우 예를 들면 2창의 계수인데 대부분 나와 있네. 괄호 2번도 2창의 계수가 나와 있죠. 0이죠. 그죠? 요 25번도 마찬가지. 직선 너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때 K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식 자체가 하나는 X에 X 플러스 1, X 빼기 4 너랑 5, X 플러스 K인데 너가 뭔가 중근을 가져야 되고 그냥 근을 하나 가져야 되죠. 근데 모든 근의 합이 보니까 얼마냐면 얘가 0, 마일, 4 더하니까 3이죠. 즉 2알파 더하기 베타는 3. 그 다음에 K값 때문에 뭐는 모르냐면 다 곱한 거는 몰라요. 근데 둘씩 곱한 거 정도는 알 수가 있지. 우리가 이쪽에서 이거가 얼마가 나오냐면 X 3승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빼기 4X 근데 다시 빼기 5X 빼기 K 그래서 여기서 둘씩 곱한 게 나오죠. 9가 마이너스 9가 나오죠. 그래서 둘씩 곱해보시면 알파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는 9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올 텐데 뭐 적당히 값을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사실 이 정도는 대입해서 연산을 하시는 게 빠르겠죠. 왠지 1과 3 같은 게 될 것 같은데 아닌가? 1, 1 안되네. 안되죠. 연립을 하셔도 돼요. 어차피 2알파 대신에 베타 대신에
3 빼기 2알파를 넣으면 3 빼기 2알파 대입해 보시면 알파에 대한 2차식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6번은 원함수랑 역함수와의 관계인데, 어떤 함수가 역함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이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이면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y는 x와 만났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너는 3분의 1 x3승 더하기 a가 y는 x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너가 3분의 1 x3승 더하기 a와 y는 x가 너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역시 식 써보시면 3분의 1 x3승 빼기 x 더하기 a, 너가 3분의 1 x 빼기 알파 제곱 x 빼기 베타. 근데 보니까 모든 근의 합이 0이라는 게 보여요. 모든 근의 합이 0이기 때문에 베타를 처음부터 그냥 어떻게 쓰셔도 되냐면, 얼마라고 쓰면 되냐면 마이너스 2알파라고 써도 되죠.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둘씩 곱한 거의 합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은 둘씩 곱해서 더해볼게. 알파 마이너스 2알파니까 알파 제곱, 이쪽이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알파 값이 굉장히 쉽게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근과계수의 관계 항등식을 바탕으로 식을 쓰다 보면 이런 거는 되게 유리하네. 이런 거는 특히 언제가 유리하냐면 사실은 2차의 개수가 0일 때 굉장히 유리해요. 식 세우기가 굉장히 편하고, 이런 거는 어때? 여기서 내가 베타 자리에 3 빼기 2알파를 넣었다고 해서 이게 연산이 사실은 아주 수월하진 않다고. 이쪽은 이게 만능이라는 건 아니야. 근과계수는 특히나 모든 근의 합이 0일 때 미지수로 도입 주기가 되게 편하다는 거고,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연산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수직관계 사실 어렵지 않고, 요 29번 하나만 해볼까요? 29번 보세요. 우리 29번이랑 그 다음에 31, 32 정도만 하고 마칠게요. 자, 29번부터 곡선 너가 실수 A값에 밑줄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대. 근데 이 곡선이 항상 지난다는 건 어쨌거나 정점을 지나는 곡선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정점이라는 거는 개념이 무슨 개념으로 풀어내냐면 항상 항등식 개념으로 풀어내요. A값에 관계없다는 거는 A를 가지고 다 묶었을 때 A를 관계없이 0으로 만드는 그 요소를 이용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즉 어떻게 푸냐면 A로 묶어볼게. A에 X제곱 더하기 A가 되겠죠? 빼기, 아니지, 더하기 X죠? 빼기 2. 이렇게 A로 묶었고, 그 다음에 더하기 X3승 빼기 1.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A값에 관계없이 지난다는 거는 이 부분, 너를 0으로 만들어버리면 X좌표에다가 마이너스 2나 이제 1을 넣으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갖다 넣었을 때는 A값에 무관하게 이 부분이 사라지죠. 그럼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 그때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9를 지나고 1, 0을 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1, 0이랑 마이너스 9를 지나는 이 두 정점을 지나야. 정점을 어디서 찾았냐면 여기 항등식을 이용해서 정점을 찾았고, 그럼 얘네를 찾았으니까 두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게끔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이라는 거는 F'1이랑 F'-2 곱하시면 되죠. 1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돼야 되더라. 그럼 얘는 A값에 대한 2차식이 나옵니다. A에 대한 2차식 나오고, 2차식 A값의 합이니까 마지막에 A에 대해서 근과계수의 관계 쓰시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그렇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1-2번을 볼게요. 31-2번. 두 문제 남았어요. 자, 함수 fx가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밑줄 상수 c를 구해라. 가끔 이제 상수 c가 도대체 이 문제에선 상수 c가 없는데 대뜸 c를 구하라고 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헤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수 c는 항상 뭘 말하는 거냐면 접점의 x좌표를 말해요. 평균값 정리에서는 그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가 되도록 하는 x좌표를 말해요. 그래서 c를 어떻게 쓰냐면 평균값 정리는 이거였죠. f b 빼기 fa 나누기 b 빼기 a 너는 f 프라임 c 근데 c는 b와 a 사이에.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는 c를 구하셨더라도 항상 이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요 fx가 3차 이상의 식에 대해서는 c값이 여러 개가 나올 때가 있거든. 그 여러 개 중에서도 그 구간 사이에 있는 것만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3차식 이렇게 예로 들었지, 그지? 봐봐. 내가 만약에 A, B를 이렇게 잡았어. 그럼 요 사이에 접선이 되는 게 이렇게 두 개인데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해요. 즉 이 경우에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값이 두 개예요. 두 개. 근데 내가 A, B를 처음부터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잡았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A, B를 이렇게 잡았으면 답을 쓸 때 얘만 써야지 얘를 쓰면 안 되겠죠. 물론 너랑 접선이 같은 건 맞아. 근데 범위를 벗어나요. 이 범위 때문에 틀린 경우가 생각보다 있다고. 얘가 이제 막 A 단계 막 이런 데 있는데 애들이 이거를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범위 마지막에 꼭 확인하셔라. 어쨌거나. 자, 그래서 마일부터 2까지 평값 정리 써볼게요. 너는 F2 빼기 F-1 나누기 2 빼기 되니까 3이죠. 자, F2는 얼마냐면 대입해 보면 3 나오나? 마이너스 1은 0 나오네. 1 나오죠. 1. 자, 그럼 F'C가 1이 되면 되죠. 근데 F'C는 미분을 해보시면 2C가 되죠. 2C. 즉 C값은 2분의 1이 나오는 요거를 이제 구해달라는 의미인 거고, 마지막 32번 32번이 되게 독특한 문제입니다. 32번 자체가 요 평균값 정리, 로레 정리 쪽에서는 좀 독특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 갑자기 요걸 이용해서 구해달라고 했는데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내는 문제. 이거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fx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 근데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f'x 너의 일단 극한값이 1이래요. 근데 이런 걸 구해달래. 리미트 x를 무한히 fx 플러스 1에서 fx 빼기 1을 뺀 거. 이게 얼마니?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이걸 평균값 정리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를 사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줄게. 너를 편의상 K라고 합시다. 나는 이 K값을 구하는 건데 함수값끼리 뺐죠? 함수값끼리 뺀 형태를 분모에다가 다시 x 플러스 1과 x 빼기 1을 뺀 형태를 식을 다시 써줄게요. 그럼 쟤는 분명히 뭐가 나오냐면 2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근데 이 식만 놓고 보면 얘는 반드시 어떤 평균 변화율의 형태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존재하냐면 동일한 미분계수인 f'C가 존재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원래 식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분모를 예로 나누는 순간 너는 평균 변화율의 형태로 내가 변형을 했어요. 식 자체를. 그럼 이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f'C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어디? C는 너와 너 사이에. x 빼기 1보다 크고 x 플러스 1보다 작은 범위 내에 이런 게 존재한다는 게 알려져 있다고. 평균값 정리에 따르면. 근데 마지막에 너를 무한히 보낸 극한을 구하고 싶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무한히 보내봤거든? x를 무한히 보내봤어. 그러면 c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x-1도 역시 무한대로 갈 텐데 걔보다 c가 더 크죠? 그러니까 너도 당연히 c도 따라서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얘죠, 얘. 여기에 C가 들어간 거랑 똑같죠. 어차피 문자 자체가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X로 썼든 C로 썼든. 그래서 우리가 F'C는 C가 무한히 커지면 어떤 1이라는 수렴값을 갖는구나. 그래서 너의 수렴값이 1이구나. 그래서 K값은 2가 되는구나.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이고 얘를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함수값의 차이니까 우리가 어떤 녀석이 있다고 칩시다. fx 여기에 x-1이 있고 x 플러스 1이 있대. 그랬을 때 나는 내가 궁금했던 거는 뭐냐면 사실 여기 얘가 도대체 어디로 가냐는 거지. 그죠? 얘가 도대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둘의 평균 변화율이 있어. 둘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어딘가 C가 있어요. F'C. 근데 X가 무한히 커져갔거든? 그럼 당연히 C도 무한히 커져가겠죠. 맞죠?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요 F'C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보니까 아까 1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 기울기 자체가 1로 가더라 이거야. 사이에 있는 접선의 기울기들이 다 1로 가요. 근데 걔랑 누구랑 똑같냐면 이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아요. 즉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어디로 가냐면 1로 가요. 근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1로 가는데 이 선분의 길이가 2죠. 그럼 이 평균 변화율이 1로 가기 위해선 넌 당연히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뭐 그림으로 표현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 표현값 정리 그냥 이용하시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32번은 그래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이거를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평값 정리 쓴 단어 자체를 모르면 좀 많이 틀리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자, 됐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